큰 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제 영화관 밖에 나와서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제 영화관 내에서 영화관 보는 도중에 생각이 드는 건 진짜 제가 봤을 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뭐 생각이 들었냐면 액션이 너무 약하구나.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영화관 내에서 이미 맞아. 스파이더맨이 3명이나 나왔는데 그 3명이 필요한가 수준의 액션인 거야. 너무 진짜 보면서 아쉽더라고요. 그건 확실히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마크 웹이든 뭐 누가 그 어스파의 웹스윙 하던 걸 자문이라도 구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흑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. 맨모독이 나오고 데어데블의 등장을 암시하는 부분에서 환호를 했지만 그 뒤에서부터는 뭐 너무 내가 봤을 때는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야기가 몰입이 안 되는 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삼스파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뽕에 취해서 쭉 보게 됐죠. 매우 큰 사건이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쉽게 소모를 해버렸다. 그래서 운현님이 아마 쉽게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스타크 테크로 그 모든 카운터 테크를 다 만드는 거. 그리고 그게 고장났다고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싹싹 뚝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. 맞아, 그건 좀 어이없긴 했어. 조금 좀 그렇더라고. 근데 이미 나는 추억팔이에 넘어가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. 맞아. 좋은 거야. 근데 이게 확실히 물론 개연성을 따지면 그 네드의 슬링링이지. 그거는 진짜 쉽게 쓰여진 건 맞는데. 그건 약간 그치. 카운터 테크가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건 정말 큰 문제긴 하죠. 근데 다시 봐야 할 부분은 스타크 테크를 만들어 줬어. 근데 그거를 부셔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직접 고치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점에서나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더 정체성을 좀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었던 건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로니아님이 말한 게 어떤 건지 알아요, 사실.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. 근데 저는 그거를 엉성함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. 근데 엉성함이 분명 있어요, 이 영화가. 근데 그 엉성함이 스페셜함에 다 묻혀. 이 맞아요. 영화는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것들 때문에 그 엉성함을 문제 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영화는 특별해. 전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 게 왜냐면 그 장면 나쁘지 않았지. 닥스가 일부러 약하게 져줘서 싸웠다는 그 티가 너무 그치. 드러나는 그 연출, 연기 너무 좋았고 스파이더맨 혼자서 나는 우선 진짜 제가 제일 톰 스파이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애가 뭔가 위기가 생기면은 애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항상 맨날 아이언맨이 나오고 아이언맨 스타크 토크가 나오는 거야. 난 그게 너무 싫었는데 여기서는 맞아. 애가 잠깐만 뭐 거울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기약 아니야? 야 그럼 한번 내 거미줄을 해보자 해가지고 자기 거미줄로 쓰잖아. 다른 거 안 하고 마법사를 상대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물론 그 뭐 기하학 좀 안다고 거미줄 몇 개 해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붙이게 한다는 건 너무 이제 오버긴 한데 영화적인 허용인 거고 워낙 또 스타크 테크로 쉽게 넘어낼 애가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기특하더라고.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사실 닥스가 엄청 많이 봐준 거죠. 닥스는 굉장한 전략을 짜가지고 아이언맨까지 죽여버리는 애거든요. 그런 전략가이기 때문에 뭐 스파이더맨이 비빌 수 있는 애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봤던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번 작품에서 좀 약간 캐붕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뭐 몇 편 나오진 않았지만 닥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그 전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에이전트 1을 만나고 되게 책임감 있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 점에서 갑자기 닥스가 왜 이렇게 얘랑 같이 너를 뛰지?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미지가 좀 무너져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.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쿠키로 그 닥터 스트레인지 2 예고편이 나오는데 거기선 또 내가 생각했던 닥스의 모습인 것 같은 거야. 뭔가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이상하게 그 노웨이 홈에서는 냉정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. 저도 오늘 공감이 100점 가는 포인트 게 중에 제일 공감돼요. 맞아요.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하나라도 공감해서 다행입니다. 하나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? 편집하지 마. 나머지 닥스가 너무 쉽게 피터의 소원을 들려주려 했던 건 저도 문제였다고 봐요. 근데 저는 엔드게임 때 닥스가 활약을 안 한 거야. 이게 방조고 책임 회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미 닥스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닥스가 그렇게 초반에 소원 들어준 거 보고서부터
뭐 그래 너가 그렇지 너가 아이언맨 죽이려고 엔드게임을 일으켰는데 뭔들 못하겠니 생각이 맞아. 들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어. 그래서 애가 되게 좋아했나 봐. 그리고 피터 파커에 대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나 봐. 스타크가 죽었으니까 그걸 또 애가 어린애가 봐기엔 너무 미안하니까 애가 한번 소원 같은 거 한번 들어주고 싶었나 봐. 너무 또 큰 사건이잖아요. 전체가 다 드러냈다는 게. 그래서 한번 선물을 해주고 싶으니까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자유 여신상에서 현실을 넘어오는 악당들을 막을 때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이 저한테는 닥터 스트레인지 최고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모든 닥터 스트레인지 중에서 저는 그때 그 막으려고 하면서 스파이더맨한테 인사 보내는 그 표정 연기 아 진짜 멋있었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게 닥터 스트레인지 나왔어 진짜. 좀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자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냉철한 사고로 결국에는 아이언맨이 희생한다는 걸 자기가 미래에서 봤음에도 아이언맨이 죽어야지만 전 지구를 또 살리고 우주를 살리니까 그 미래를 선택한 거잖아요, 닥스도. 근데 그런 걸 하고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시스템적인 인간이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지. 사실 의사일 때의 삶을 보자면은 굉장히 조금 뭐 흥청망청 이런 느낌의 의사였다가 실력 많으니까 돈 막 밝히고 즐겁게 사는 부류였죠. 근데 마법사의 길 걸으면서 갑자기 이제 마법의 세계, 그 수학적인 세계에 갇혀가지고 비인간성을 가지다가 좋다, 그런 좋다. 선택을 하다가 결국에 보니까 계속 스파이더맨한테 계속했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. 나를 스티븐이라고 불러라. 그 긴 고난을 같이 겪었던 사이에 나를 그렇게 딱딱하게 대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. 비인간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인간으로 대하라는 뜻이거든요. 나는 인간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. 너한테. 좋다, 근데 좋다, 그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다시 닥터라고 불러라 그래요. 맞아, 비인간이 맞아. 내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.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비인간이 돼야 되겠다.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파이더맨이 그 어려운 선택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리자드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닥스가 또 그 이야기를 해요. 나를 스티븐이라고 불러라. 인간, 내가 비인간이 아닌 시스템적인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서 너를 다시 받아들이겠다.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존재였던 닥스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닥스가 이번 편에서 나왔던 거죠. 그게 대사로 충분히 말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아이언맨 로건 때도 그렇게 제가 로건 때 안 슬펐다 그랬잖아요. 맞아. 그리고 아이언맨 죽을 때가 로건 때보다 슬펐거든요. 근데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어요. 그냥 뭔가 정말 친한 친구랑 좀 이제 가라 헤어지는 느낌? 이 정도였는데 요거가 처음으로 진짜 눈물 날 뻔했던 것 같아. 진짜 눈물이 좀 글썽글썽이면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알고 있는데도 얘가 말 안 하겠구나. 말을 안 하고 딱 난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. 알고 있었는데도 진짜 눈물이 글썽글썽이고 사실 그 단계에서 애새끼는 사라진 거죠. 그렇지. 그 단계에서 이미 탈피를 이뤄냈는데 그 장면은 뭐 라라랜드 보는 줄 알았어. 마지막 결말에 그 진짜 감동적이고 거기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전체의 명장면인 것 같아. 모든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연기 맞아. 전체에서도 최고의 연기였고 연출 너무 유일한 좋았어. 성장을 이뤄낸 장면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진짜 멋있었어. 그 이제 둘이 이제 막 그 자유여신상에서 앞에서 이제 막 그 석양이 지면서 키스를 하잖아요. 근데 그때 대사가 참 좋았던 게 그 MJ 미셸 존스가 그러잖아요. 사랑한다는 대답은 나중에 만나서 해달라고. 나 그거 참 좋더라고. 그 클리셰 있잖아요. I love you 하면은 과연 이 사람은 무슨 대화로 화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항상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MJ가 잘 말해줘서 너무 재밌었고 그런 대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카페에서 서로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그 말 안 하면서도 많은 말을 하는 그런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. 진짜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엔딩 같은 경우에는 연기만 잘한 게 아니라 그 장면에서도 뻔하지 않게 되게 감동적으로 연출하려고 감독분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. 그래서 되게 좋았고 진짜 그 장면 보면서 진짜 또 하필 또 연말 감성 있잖아요.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뭉클해지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솔직히 아로냐님이 방금 말할 때 다시 회상하면서 지금 또 소름이 돋아. 그 정도로 너무 멋지고 너무 좋은 장면이었고 이 스파이더맨 문제점들이 많아.
많이 있었어요.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. 근데 그거를 최대한 이번 영화에서 주려고 했잖아요. 그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홀대할 수가 없다 이거지. 그 정도 했으면은 우리가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건 저희도 주장하고 있음이 많다고. MCU 영화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, 지금 이게. 오.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뭐 옛날 스파이더맨도 다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엔드게임이랑 캡틴 마블 빼고 히어로 영화를 아예 안 봤어요. 근데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는 스파이더맨 1, 2, 3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정주행을 해봐야겠다. 제가 근데 그 느낌을 느낀 게 20년 전에 샘스파 1을 보고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히어로 영화에 관심도 생기고 다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년 전에 제가 느꼈던 이 감정을 지금 20년 후인 지금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느낄 수도 있는 정도의 영화였다.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